왜 그럼 이거를 7급 비서까지는 하던 사람이 공개를 하느냐 네. 이랬더니 신혼인데 이분이 네. 차를 몰고 이렇게 어디 가는데 주말에 근무 안 하는 날 네. 배모 씨가 전화를 통해서 엄청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다 들렸겠네요. 거기 옆에 있는 부인한테 다 들린 거예요. 아, 네네. 부인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순무를 당하면서 직장을 다니나. 그러면 저의 그 첫 번째 의문을 좀 풀어주세요. 요즘 그 장안의 화제인 그 2402호인가요? 네. 그 이재명 후보 옆집에 네. 그 바로 문 열면 바로 예. 보이는 경기개발공사? 예. 경기 도시개발 도시 도시. 예. 주택공사, 도시주택공사. 도시주택공사. 이름을 요 이재명 가서 바꿨죠. 예. 아, 예. 예. 거기서 전세를 얻어서 거기서 누군가가 합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뭔가 이 저기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그동안 그 굉장히 많이 사들인 주문한 음식과 초밥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입장에서 이게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이제 다들 느끼고 있는데 섀도우 네. 캠프 아니냐 이거죠. 이게 그렇죠, 소위 그렇죠. 말해서. 예, 예, 예. 그건 뭘까요? 절묘한 타이밍에 이제 이게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네. TV조선에서 단독 보도 하셨는데 네. 사실 의혹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네, 소문이 조금 있었어요. 소문이 조금 있었어요. 이상한 예. 집이 하나 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경기 도시주택공사의 해명은 직원 합숙소이고 네. 9억 5천만 원에 전세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도시공사에 있는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네, 쫙 네. 알아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들이에요. 아. 우선 4명의 직원이 있으려고 9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거의 1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요. 이게 65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내갖고 4명의 직원이 거기 있다? 젊은 직원들이 예. 이게 금액상으로도 정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신의 직장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든다면. 그게 중앙공원이 보이는 네. 분당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그러니까요. 거기다 숙소를 구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도지사 옆집? 그러니까 도지사 옆집에 어느 직원이 가서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가급적 멀리 도망가서 살라 그렇죠. 그랬어요. 예.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출퇴근까지 다 점검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구했다. 그다음에 네. 도시공사 직원들 얘기는 요새 젊은 직원들은 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다니는 거고 그렇죠. 젊은 직원들이거든요. 이 직원들은 아무리 작아도 원룸에 살고 싶어하지 그렇죠. 다른 네 사람하고 명이 얽혀서 없습니다. 네 명이. 4명이나 얽혀서 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 2개 있는 네. 안방에 화장실 붙어 있고 밖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네. 안방 쓰는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는 그렇죠. 이게 아주 불편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명목으로 빌렸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확인을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원희룡 지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에 의하면은 네. 거기 이제 드루킹 비슷한 조직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아.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선거를 비밀리에 도와주는. 그렇죠. 예, 아. 예, 예. 근데 실제로 정말 바로 앞집이다. 그러면 정말 초밥 10인분 배달시켜서 저쪽에 절반 떼주고 여기서 먹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또 거기서 뭔가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 아파트가 65평짜리 아파트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1호, 2호 두 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딱 두 집이죠. 그쵸. 예. 다른 집 좀 쭉 이렇게 있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네. 딱 두 집밖에 없어서 아. 서로 간에 보안에 왔다 갔다. 아주 그러니까요. 아주 보안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거기서 이 후보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 선대위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전략도 짜고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뭐 그런 의혹을 지금 원희룡 지사가 제기하고 있는 네. 것이고 원희룡 지사는 그거보다 좀 더 넘어서 네. 사실 드루킹 사건 때 네. 네. 드루킹을 제외한 6개의 팀이 있다는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중에 네. 하나만 날아갔는데 네. 네. 김경수 지사만 그 덕분에 날아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유력한 대선 후보 하나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거기 관여를 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아, 사실 네. 이현욱 사장 본인이 네. 이 드루킹 날리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왜 드루킹만 날라고 나머지는 안 날아갔느냐? 네. 그 중에 하나가 작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아. 원희룡 지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또 성남 도시주택공사 측은 그 전혀 뭐 사실 무근이다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집 주인이 그 집 맞아요. 주인이 성남 산하 단체에 낙하산으로 내려가요. 네, 네, 또 네. 부인은 부인끼리 친한데 이 부인도 뭔가 용역으로 또 일을 해요. 예, 이건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성남 아트센터 네. 본부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갔다는 네.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집을 갑작스럽게 집을 비우고 네. 2020년 8월부터 전세 계약을 이렇게 거기다 해가지고 집준 거죠. 예, 도시공사 명의로 네. 빌렸는데 실제로 누가 거기에 잤는지 네. 누가 거기에서 일을 했는지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의혹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고 아까 그렇지 말한 말이에요. 원희룡 지사가 상당히 발빠르게 의혹을 제기하고 아, 있는 이재명 지사 옆에 가까이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낙하산도 내려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집도 생기고 없고 좋은 집도 생기고 네, 전세도 넣고 공짜 초밥도 생기고 소고기도 소고기도 먹을 생기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하여튼 그 모든 얘기들을 다 합쳐서 참 이상해요. 그렇죠? 아, 예, 도지사가 장래 대선 후보가 네. 뭔가 옆에 그 관련된 조직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하면서 도대체 그렇죠. 무엇을 했을까? 그럼요. 그 예. 비용은 다 어떻게 나왔을까? 그게 이제 뭐 네. 무리하게 사용한 법카 음. 이게 이제 거기에 다 연관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사실 법인카드로 월 150만 원씩 현금으로 찾아간 거를 발견을 해서 네. 맞아요. 이제 공개를 하고 네.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의 TV 패널 나오는 사람들은 일제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150만 원을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네. 그건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아. 잠깐만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예. 찾아보지도 안 하고 일제히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재명 후보 측은요. 일단 뭐가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부인하고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다 뭐 했는데 예. 또 말이 틀려지면 또 말을 바꿔요. 예, 이게 이제 보니까 시간 벌기 아닌가. 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안 밝혀지면 그렇죠. 맞아요. 일단 이기고 보자. 뭐 네. 이런 복합 문제 나오면 뭐 사과하는데 뭐에 대한 사과인지도 모르지만 감사하겠다 수사하라고 해놓고 감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복합 문제가 나왔으니까 복합 문제도 뭐 얘기를 해보시죠. 네. 이 법카가 지금 오늘도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법인카드로 이재명 이건 이제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18번을 밥을 먹었다. 예. 점심만 9번 먹었다. 더 드셨어요. 아니 도대체 그분은 대식갑니까? 어떻게 18번을 먹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밥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합리적으로 본다면 법카 여러 개를 갖고 여러 명이 쓴 거 아니냐. 네. 그럼 불법이죠, 그거는. 불법이죠. 당연히 네. 불법이죠. 근데 이분은 나중에 뭐죠? 영수증 처리를 같은 날에 한 것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그럴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공무원의 회계 처리를 하는 분이든 네. 기업의 회계 처리를 하는 분이든 누구나 다 물어보면 발생한 날, 또 돈을 쓴 날, 네. 그 날짜 순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규정도 그렇게 하도록 돼 그렇게 돼 있고요. 있죠, 규정이. 업무 추진비는 또 그렇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개를 한 게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그 날짜는 쓴 날이 아니라 종무과에서 모아서 처리한 날이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처리해야지 뭐 날짜가 또 왜 글쎄 쭉 다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 법인 카드는 사실 뭐 저희도 법인 카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는 뭐 상시적으로 쓰는 건 아닌데 거의 모든 일상을 법인 카드로 처리를 하나요? 경기도 같은 도정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경기도 업무 추진비가 많기는 많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숫자가 어떤 공공기관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군요. 만 네. 3천 명의 직원이 네. 본청에만 있고 네. 시군까지 합하면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관공서 중에서 제일 직원 숫자가 많아서 네. 업무 추진비 양 자체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매일 이렇게 쓰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이 공개한 자료를 봤더니 한 4년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1600일도 안 돼요. 그중에 2100번인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2번 걸 쓴 건데 오. 점심 저녁 다 쓴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날 9번을 쓰셨다니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숫자인데. 소매 그러니까. 직장이네요. 경기도청에 제가 부지사를 할 때는 네. 지사님이 쓰는 업무 추진비 카드 2장을 썼습니다. 네네. 지사가 이제 혹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 가지고 다니고 비서관이 하나 그렇죠. 들고 다녀요. 맞아요. 그렇죠. 수행 비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저한테 제보를 보면 7개 카드를 돌려 7개. 썼다는 거예요. 7개 와. 카드를. 왜 그렇게 했는데 했더니 이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한 장으로 12만 원밖에 못 끊는 거예요. 예. 김영란법으로 3만 원, 네. 코로나 때문에 4명, 아. 아. 12만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개를 갖고 막 그러니까 돌렸다. 뭐 사거나 집으로 배달시킨 게 많았는데 네. 또는 가서 먹거나 할 때 12만 원 해결 안 되는 식당을 많이 간 거죠. 아. 그럼 여러 개의 카드로 이제 그렇죠. 12만 원 안 되게 11만 7천 원, 8천 원 이런 게 많아요. 네. 그거 다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는 여사님한테 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네.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김은혜 의원이 또 폭로를 했던데 그 이재명 지사가 해외 출장 가고 해외 시찰 갔을 때 그때 또 1,500만 원이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지사님은 국내에서. 거기 갔다 그쵸. 국내에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네, 네. 해외에 있던 분이 국내로 날라와서 쓰시고 또 가셨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예.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건 안 되죠. 분명히
지사 이외에 김혜경 씨가 어떤 법인카드를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써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 걸려갖고 다들 파면당하고 그랬어 옛날에. 그럼요. 부인 줬다가 걸린 사람들 제가 한 건만 넣어도 오늘도 파면당해요. 기사 썼는데 네. 그거 썼던 사람들 다 파면당했어요. 그럼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란 이유로 네. 감사기관도 수사기관도 네. 전부 내깔려 두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 급물살을 탈 거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뭐 방송사 사장은요 법카 잘못 썼다가 징역형 받았어요. 맞아요. 예. 법가가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고 또 뭐 이 사람하고 먹었는데 이 사람하고 먹었다 쓸 수는 있어요. 네. 기억도 뭐 헷갈리니까. 근데 음. 이거는 상시적으로 부인이 쓰고 이러면 안 되죠. 안 썼는데 쓰고 이러면. 100% 안 되는 일이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니 한 번도 경기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음. 김문수 지사님, 남경필 지사님 두 분 모셨거든요. 맞아요. 그 남경필 지사님은 혼자 계셨기 때문에 네. 그 가정사가 있어서 네. 근데 김문수 지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10년 넘은 덜덜거리는 차, 저 고장나서 멈추면 어떠지? 저희가 걱정하는 맞아요. 예, 맞아요. 차량을 그랬어요. 직접 운전해 다니시고 네. 법카를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을 보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아니 뭐 도지사 부인 중에 장을 누가 보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유인태 사무총장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옛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 그렇게 했다간 당장 난리 나는 난리 거거든요. 나죠. 예. 그럼 그렇게 필요하면 뭐 가사도우미를 쓰면 되지. 자기 왜? 돈으로 쓰면 되지. 아니 도청 공무원을 왜 가사도우미를 씁니까?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제 법인카드를 쓸 때 경기도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누구 업무상 누구를 만날 때나 그렇지만 또 업무 추진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카드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특별히 쓰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쓰고 나서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있고 물론 예. 사적과 공적 좀 애매할 수도 네. 있어요. 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도정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준다. 네. 요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는 네, 부분인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되죠. 뭐 사모님이 배우자가 네. 그거는 뭐 아예 집에다가 관계없죠. 갖다서 먹고 업무 추진했다. 업무 추진했다. 그리고 달아놓기는 뭐 상생협력 회의했다. 네. 노사 토론회 뭐 노사 토론했다. 뭐 코로나 대응 회의. 예. 무슨 자기 집에서 코로나 대응 회의를 합니까? 부인이 부인이 그러니까- 무슨 도지사인가요? 아니 그걸 또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도 아니고 부서에 있는 업무 추진비에 땡겨서 쓰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광범위하게 업무 추진을 해서 그래서 부질하셨나? 네. 그렇게 쓴 거죠. 네, 궁금한 게 이제 이번에 그래서 그 비서였던 A 씨라고 보통 통상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A 씨가 제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는 그래도 자기가 모셨던 분인데 왜 제보를 했을까? 음.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굉장히 갑질을 너무 세게 당하셨나? 뭔가 뒷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A 씨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그 제보를 하겠다고 해서 네. 제가 그럼 낮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 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 겁이 나서 어. 대낮에는 못 오겠다. 아, 네. 밤에 만나자. 네. 네. 그래서 정말 밤 10시 깜깜할 때 제 네. 차로 만납니다. 무슨 네. 영화 찍는 여의도- 것 같습니다. 여의도 둔치에. 둔치에서. 예. 이야.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두 분이 네, 만나셨어요. 만났죠. 네. 그래서 제가 한 4시간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그다음에 뭐 영수증. 영수증 네. 사진 찍어 놓은 거, 네. 그다음에 녹음. 녹음한 거. 그러면서 통화 녹음 파일이 880개나 되는데 자기도 다 정리가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시간양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러니까 전화 통화니까 길진 않아요. 뭐 그러니까. 3분, 아. 4분 뭐 아. 이런 식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고, 네. 근데 왜 그럼 이거를 비서 7급 비서까지는 하던 사람이 공개를 하느냐 네. 이랬더니 신혼인데 이분이 네. 신혼부부가 차를 몰고 이렇게 어디 가는데 주말에 근무 안 하는 날 네. 그 배모 씨가 아. 네. 배사무관이 전화를 해갖고 네. 네. 전화를 통해서 엄청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다 들렸겠네요. 그 옆에 있는 부인한테 네. 다 들린 거예요. 아, 네. 저런. 아니 진짜 본인도 부인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신혼부부인데 창피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네요. 부인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순무를 당하면서 직장을 다니나. 네. 그때부터 이제 녹음을 하기 근데 시작했다는 경기도 거죠. 공무원인데 공무원한테 그러면 안 되죠. 7급 공무원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 그렇게 갑질 당한 거 보고 아예 때려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좀 중요하죠. 매우 중요해서 네. 동기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아,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5급 사무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행정고시를 합격해야 그렇죠. 5급 사무관이 되고 그럼요. 7급이나 9급
시작한 사람들은 5급 되는 게 어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럼요. 정말 근데 힘들죠. 5급, 7급에다가 운전기사까지 3명을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 그러니까요. 5급을 수행비서로 쓰는 사람은 규정상 국무총리로 돼 있습니다. 아유 근데 그래요. 본인이 도지사도 아니고 도지사 배우자가 네. 5급, 7급 운전기사를 썼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3명이나 네. 왕국이네 왕국 거의. 도지사의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근거는 많고요. 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법에 아예 네, 하지 말라.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갖고 네, 네. 2016년에 지침을 내려서 안 된다. 전담 요원을 붙였어도 안 되고 아. 네. 전용 차를 줬어도 안 되고, 안 되고. 다만 도지사랑 두 분이 이렇게 행사로 가는 경우가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부부 동반 네, 행사가 네, 있을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같이 타고 가도 되고 네. 그럴 때는 이제 의전이 약간 따르지만 예. 네. 평소에 혼자 다니는데 네. 예. 아니 분당 서울대병원 가는데 네. 그 차를 이용하고 음. 비서가 따라가고 그렇죠. 뭐 친구들 만나러 점심 먹으러 가는데 비서가 예약을 하고 그렇죠. 거기 가서 먹고 오면 네. 그건 또 법카로 결제를 하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상상이 그러니까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 그게 다 사실이라면 결국 그 도지사 부인에게 하지 말라는 걸 다 한 거네요. 한 그렇죠. 거죠. 행안부 그러니까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직원을 거죠. 두지도 말고 의전도 하지 말고 차도 쓰지 말고 법카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저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지금 총리님께 물어봤습니다. 네. 총리님은 그러면 전담 요원이 있느냐, 예, 예. 전용차가 있느냐 했더니 네. 총리도 없다는 거예요. 총리 부인도. 네, 총리 네, 부인도 네, 없다는 네,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있거든요. 네네. 1부속, 네. 2부속이 그렇지, 있어서 있죠. 2부속에서 모시는 분이 있지만 네. 총리만 해도 없는 거예요. 없죠. 장관도 없고 네. 그날 부총리도 있었거든. 음. 저 부총리한테도 홍남기 부총리한테 제가 부총리님은 있습니까? 물었더니 네. 당연히 부총리 없다 그러죠. 그렇죠. 없는데 없는 게 맞고요. 음. 저도 장관 비서관도 오래 했는데 네. 진짜 없습니다. 없는데 네. 어떻게 저 경기도 부지사 했는데 그때 네. 지사도 없었는데 네. 어느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갖고 그러니까요. 전용차를 쓰고 뭐 아. 전용 전담 비서가 있고 네. 전용 버카를 쓴 것 같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일이 벌어지고 근데 있는. 어쩌다가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뭐 급한 일 있어요. 근데 상시적으로 3명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렇죠. 정말로. 공무원은 둘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기사는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A 씨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880개 파일을 지금 갖고서 네. 그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뭔가 증거를 그런 걸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금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거네요. 아, 지금. 예. 근데 또 상황이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뭐 사와라. 아, 뭐 어디 가서 뭐 사와라. 뭘 사와라. 이거 뭐 올려놨습니다. 사진 네. 찍어서 보내고 이런 네. 비슷비슷한 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네. 뭐 특별히 별다른 스토리는 아마 몇 개는 아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네. 대부분 그런 거더라고요. 아. 뭐 사와라. 어느 집에 가서 뭐 사와라. 네. 결제는 먹은 걸로 결제해서 테이블 번호를 붙여야지 네.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뭐 포장해서 가져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 다릅니다. 포장해서 판매하는 건 세금이 없어요. 아,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식당에서 팔면 또 세금이 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그냥 것까지 포장이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그러니까 딱 보면 어느 걸로 포장해 갔는지 거기서 먹었는지 판별이 되게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테이블 넘버까지 넣어라.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야, 거죠. 그리고 개인 카드 쓴 다음에 그걸 취소하고 점심 시간에 다시 그렇습니다. 예. 가서 버카로 한다. 그거 왜 야, 이거 그렇게 정말 했냐 대단히 했더니 치밀해요. 저녁 시간에 쓸 고기 네. 그럼 서너 시경에 사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사서 갖다 주면 그건 점심 시간이 아니니까 아니죠. 보카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점심에 다시 가서 네. 한 시 취소하고 조금 지나서 가서 취소하고 이걸로 끊고 이거는 사법당국에서 보면 죄질이 아주 나쁜 아주 나쁜 거예요. 고의도 이런 고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되어서 경기도청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을 때 본인은 그렇죠. 매일 하는 일이 그거 음식 사서 나르고 카드 네. 바꾸러 가정부예요. 다니고 가서 양말 가정부는 그런 일 안 그러니까요. 합니다. 속옷 예. 정리해놓고 이게 참 그러니까요. 아유 본인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 정말 근데 아, 정말 아니 도지사 부인으로서 바쁘다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뒀어야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렇죠. 예. 도지사 월급 적지도 않아요. 아 그럼요. 가사도우미 도도 충분한 상황이에요. 네. 아, 참.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혜경 씨가 사과는 했는데 사과할 때 보면 뭐에 대해 사과한지는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사과만 하고 뭐 그 감사를 받겠다는데 감사도 누가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게 네. 사과하겠는데 앞부분에 왕창 빠졌어요. 없어요. 네. 그냥 뭘 사과요. 잘못했대. 네. 그래서 심지어 기자분이 물었어요. 네. 아 이게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물었죠. 또 두루뭉실 넘어갔고. 네, 이거는 뭐 수사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진행 중이라 사안입니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나는 무죄인데 수사 감사를 하다가 뭐가 나오면 그것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때는 얘기해요. 네. 이분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놓고 아니, 뭘 잘못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는 또 웃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게 또 잡혔어요 네, 카메라에. 네. 그래서 이제 저 뭐 짤이 돌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가 제가 있을 때 네. 김문수 지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감사관은 이 감사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아, 네. 그렇죠. 보통 다 그래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내부 직원을 승진시키는 국장 자리 아, 물론, 하나니까 네, 네. 굉장히 아까운 자리입니다. 아, 네. 근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경기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한 거예요. 네. 17개 시도에서 네. 광역자치단체 꼴찌를 하는데 김문수 지사님은 청렴을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꼴찌가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상의를 하셔서 네. 아 이거 감사관을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됩니다. 아. 어디서 데려올 수 있는데 감사 전문가를 감사원에서 데려옵시다. 네, 네. 이래서 계속 감사원에서 데려와서 2년 근무하고 그럼 이 사람은 너무 오래 근무하면 불이익을 받으니 그렇죠. 네. 또 돌아가고. 감사원으로 돌아가고 네, 또 네, 감사되고 네. 이렇게 예, 했는데 예. 마지막에 이제 있던 사람을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되고 나서 바로 돌려보내고 네. 이 사람을 돌려보내고 민변 출신 자기 사람을 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돌려보낸 이유도 내가 들어보니까 그때 있던 최모 감사관이 네. 지사랑 되게 막 충돌을 했대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네, 네, 네. 아. 당장 쫓겨가고 네. 아이고. 민변 출신 변호사를 이제 자기 사람을 갖다 넣었으니 네. 이 사람이 무슨 감사를 제대로 그러니까요.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이재명 그 시장 때도 그다음에 지사 때도 보면 자기랑 친한 측근,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다 낙하산으로 앉혀요. 네. 지역 사업마다 아, 대장동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의 무슨 왕국이 돼 있더라고요. 또 사건 나면 모른다 그래요. 다 모르고 또 그 사람 책임이고 다 그 사람이 한 거고 나는 모르고 그럼 그 사람 잘못한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또 뭐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고 이게 참, 네, 네, 아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장동이라는 하나의 사건 관련돼서 한 달 사이에 3명이 그러니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경찰 발표를 하는데 공통점은 3분이 유서가 없다는 거. 네. 뭐 적단 선택한 방식은 각각 다른데 네. 또 그중에 한 분은 SNS에 나는 아들과 딸이 어리기 때문에 네. 절대로 자살은 하지 않는다라고 쓰신 분이 맞아요.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네. 그 저는 뭐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주요한 증인들 네. 결정적인 증인 3사람이 한 달 사이에 사라지는 이런 거는 저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이번에 말이에요. 처음입니다. 참. 박수영 의원 모시고 대장동 의혹, 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 등등을 다 풀어봤는데 사실 거의 저는 지금 좀 시간이 좀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더 깊이 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 저도 오늘 이 유튜브 하면서 박수영 의원님 얘기 듣다가 정말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갖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네. 재밌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 네. 그래서 저희도 야 이거를 이 톱으로 올릴지 이거를 톱으로 올려야 될지 저도 고민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박수영 의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참조해서 이번 대선 잘 치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